첫 번째 항목은 노벨 평화상입니다. 네. 에티오피아 총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늘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아비 아흐메드 총리를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상 100번째 수상자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공로입니까? 이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지난해 4월에 취임했는데요. 이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국경 분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을 최대 업적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래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의 땅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이탈리아 식민지 시절을 거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에티오피아 연방으로 이제 강제 합병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30여 년에 걸친 독립투쟁을 통해서 1993년에 독립을 이루게 됐는데 이 연장선에서 이제 1998년 양국 간 국경 분쟁이 일어나서 2000년까지 7만 명이 희생되는 이런 비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지난해 7월 에리트레아 대통령하고 전격적으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외교관계 정상화를 단행해서 전 세계가 놀라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또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하고도 평화로운 관계 수립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도 이제 70년대부터 전통적인 낭숙 관계로 지속적인 군사적 충돌을 이제 벌여왔는데요. 예. 그런데 앞서 에리트레아와의 국경 분쟁 해결 직후인 지난해 8월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소말리아와도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41년 만에 민항기 운항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의 서쪽 접경국인 수단과 남수단 분쟁 문제 해결에도 이제 기여한 게 중요하게 평가가 됐는데요. 예. 올해 3월에 에리트레아 대통령과 함께 남수단을 방문을 했고 이후에 수단의 군부 정권과 야권 간의 협상도 중재를 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지난 8월에는 권력 이양 협정의 서명식까지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 가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해서 정상회담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또 아프리카 국가 중에 유일한 한국 전쟁 참전국이기도 해서 더 의미가 컸습니다. 예. 당시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간의 관계가 이 남북 관계와 흡사하다라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어떤 성과를 바란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이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또 절실한 바람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아비 아흐메드 총리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국내외에 또 이런 의미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통계 중립성입니다. 그런 용어가 있어요? 사실 이런 용어가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는 아닌데요. 오늘 통계청 국정감사가 국회 기재에서 진행이 됐는데 통계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서 한번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덮기 위해서 통계법을 위반해서 통계 자료를 외부에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 5월에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와서 이제 통계 논란이 이루어진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말해서 이것도 이제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때 이 발언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이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안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이었던 강신욱 현 통계청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통계청 담당자를 청와대로 불러서 이 통계청이 갖고 있는 비공개 통계 자료를 강신욱 당시 실장에게 보내라고 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청이 밖으로 공표하지 않는 통계 자료를 이용하려면 사용 목적, 내용, 범위 이런 것들을 적시해서 통계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 미공개 자료를 신청해서 이용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자료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예. 당시에 홍장표 수석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또 미공개 자료 이용을 구두로 신청한 다음에 이걸 이제 강신욱 청장에게 제공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추궁에 대해서 강신욱 청장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시에는 이런 법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몰랐고 통계청장이 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꺼낸 이유는 절차적인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자는 게 아니라 통계청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에는 강신욱 청장에게 대학 시절부터 홍장표 전 수석과 같은 학파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무슨 학파 같은 학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은 모두 서울대 이 변형윤 명예교수를 따르는 소위 학편학파로 분류된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예. 그래서 강신욱 처장도 맞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이 변형윤 명예교수는 지금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장관 얘기 또 나왔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인턴십 관련 문제가 또 논란이 됐는데요. 조민 씨가 부산대
이 전원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인턴 활동을 3주간 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측이 밝힌 조민 씨의 인턴 기간은 또 5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공식 인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실 이런 것들도 더 드러나서 여러모로 이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인턴 기간 문제는 결과만 얘기하면 이제 제대로 해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어졌고요. 또 인턴 증명서가 이제 그 인턴십을 불분명하게 이제 발급이 됐다. 이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 이모 소장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써서 이메일로 보내준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로 사실관계 파악이 끝났지만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라는 게 한국과학기술원 측의 해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 인턴 증명서가 아니고 개인적 이메일 확인서였다. 이거는 확인이 됐다는 응답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징계 사유인지 아닌지는 이 징계 사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징계를 할 것인지는 검찰 수사까지 보고 나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알겠어요. 얘기였습니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